브라질,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 비만 학회가 브라질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현지 보고. 아시아인이 서구인보다 비만에 취약하다. 한국인에게 맞는 비만 퇴치법은 과연 무엇인가? 비만 전문의 100명이 직접 경험한 한국형 살빼기 전략을 공개한다. 저희 신인 다이어트가 사실 기타 황제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와는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 한식 음식에 잘 맞아요. 벨리 댄스는 터키의 왕인 술탄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궁녀들이 추던 춤입니다. 최고의 미인들이 추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춤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리 댄스를 추는 무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어느 정도의 뱃살이 있다는 건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과히 날씬하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통통하다는 표현이 옳을 정도입니다. 2000년 전 터키 미인의 기준은 통통한 뱃살이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요즘 우리의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비만에 대한 5가지 화두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해변, 축구와 삼바, 그리고 까맣게 그을린 늘씬한 미인들의 나라 브라질. 그런데 이런 브라질의 풍경을 바꿔놓은 것이 있다. 바로 10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한 비만 인구. 더 이상 브라질은 날씬한 미인들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지금 브라질은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히오데자이네이루의 한 성형외과. 올해 42살의 마그다 씨는 지방 흡입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작년에 이어 벌써 2번째 수술이다.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 몇 번씩 지방 흡입 수술을 받는 것은 브라질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지방이 뭉쳐있는 곳들입니다. 지방 흡입술은 보통 한 번에 전체 지방의 약 7% 정도, 많게는 10%의 지방을 제거하게 된다. 그 이상을 제거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지만 브라질에선 매년 수십만 명의 비만자들이 이 수술을 받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만 한 달에 70명 정도가 지방 흡입을 합니다. 연간 브라질 전체의 성형수술 환자가 약 4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40%, 그러니까 16만 명 정도가 바로 이 지방 흡입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상파울로의 한 산부인과. 제왕절개를 받기 위해 수술실로 이동 중이다. 브라질의 제왕절개율은 약 45%. 산모들의 비만이 가장 큰 이유다. 체중의 압력으로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 자연 분만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산모들의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임신성 고혈압과 당뇨 등 합병증으로 인해 태아의 상태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첫 임신 때 혈압이 아주 높았어요. 지금도 혈압이 아주 높아요. 사실 지금이 더 심각한데요. 우리 아기가 제대로 태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삼바의 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점점 더 뚱뚱해져가는 브라질 여성들. 도대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수십 년간 브라질 서민들의 식탁은 전혀 없이 풍성해졌다. 닭과 콩이 중심이었던 소박한 음식 대신 육류와 기름진 음식들이 브라질 사람들의 입맛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시장 개방 이후 값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서민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이다. 가난과 기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시장 개방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종류의 음식, 이를테면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서 불균형적이고 잘못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브라질 비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브라질 빈민가의 경우 비만과 영양결핍의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아이들 대부분은 영양실조로 인해 제 또래에 비해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린 편이다. 보시다시피 영양실조를 겪은 아이들은 아주 말랐고요. 정상에 비해서 키와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식사 시간. 그런데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고열량의 푸짐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우리들의 상식과는 달리 아이들의 식사는 야채 위주에 그 양도 많지 않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단백질 식품인 콩, 그리고 철분과 엽산이 든 밀가루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되 열량은 높지 않을 것. 그것이 영양실조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식사의 원칙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의 경우 저칼로리만으로 살아가도록 몸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을 했을 때도 몸은 아주 적은 열량만을 소비하게 되죠. 만약 이런 애들이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몸은 아주 적은 열량만을 소비하게 되니까 그만큼 비만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상파울루 대학 사와야 교수는 얼마 전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상파울루의 대표적인 빈민가인 파벨라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 상태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영양결핍인 아이들의 경우 지방 섭취율이 높아질수록 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더라도 정상 아동에 비해 더 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자 좋은 사람들을 보면 키가 작고 발육을 제대로 못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허리둘레가 크고 비만과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린 시절에 영양결핍을 겪었던 사람들이 더 비만해진다는 얘기지요. 소수민족들이 모여 사는 거대 도시 북경. 올해 45세 마츠오 씨는 5년 전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 신장에서 이곳 북경으로 이사를 왔다. 저녁 식사, 양고기에 빵. 고향에서도 늘 먹던 음식이다. 부인 파티마 씨는 식생활도 일상생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심상치 않은 몸의 변화를 겪고 있다. 신장da 60kg attım, hazır 90kg. 30kg acıklattım ama. 30kg attım. 파티마 씨가 북경으로 이사 와서 갑자기 30kg이 찐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위구르족은 장수하는 민족으로 유명하다. 90. 하루에 5번 기도를 거르지 않을 정도로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생활. 그리고 밥과 양고기를 먹되 절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위구르족의 장수 비결로 알려져 있다. 다막도 뭐 yemeğime. Ya yemeğime.